60세 이상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과 허리의 통증, 손가락의 뻣뻣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껴지는 묵직한 느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시해온 방법입니다. 바로 따뜻한 음료 한 잔입니다. 차갑고 시린 물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료가 관절 속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따뜻한 액체가 혈관을 부드럽게 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따뜻하게 든 물은 몸을 열고 찬물은 몸을 닫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의학도 이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천이 조금만 떨어져도 근육과 관절, 주위 혈류가 줄어들고 염증 반응은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천을 살짝만 높여도 관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치유 세포들이 들어옵니다. 단 한 잔의 따뜻한 음료가 이런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장수마을로 유명하지요. 이곳 노인들의 하루는 대부분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목을 축이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장기를 깨우는 작은 의식처럼 여겼습니다. 몸속 불씨를 살리는 시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랜 전통이 괜히 이어진 게 아닌 겁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음료가 정말로 항염 효과를 갖는가, 아니면 단순히 심리적 안정감일 뿐인가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릎이 덜 붓는다, 아침에 걸음이 가벼워졌다, 손가락이 덜 시리다. 이런 변화는 연구실보다 삶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나 찬물이 오히려 내 관절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관절에 좋은 따뜻한 음료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음료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생활 배경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내 관절의 일서사은 이미 닳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한 잔의 선택으로 내일의 관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뻣뻣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파스를 붙이거나 진통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다릅니다. 관절 통증을 줄이고 뻣뻣함을 풀어주며 염증까지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방법. 그것은 바로 천을 지켜주는 따뜻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천이 1도만 올라가도 변화가 생깁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며 산소와 영양분이 관절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을 일으키던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손상된 조직은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음료 한 잔이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치유의 시작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철에 유난히 관절이 더 아프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가 아닙니다.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관절액이 점성 있게 굳어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신호가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절액이 부드럽게 순환하고 뻣뻣함 대신 유연함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일부 병원에서는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 대신 온열 요법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무릎에 대거나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하루에 몇 차례 따뜻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천을 높이는 것이 관절 회복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단순히 혈류를 개선하는 부수적 효과인가? 라는 질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관절이 아플 때 뜨거운 찜질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편안해지는 경험. 바로 그 현상과 똑같습니다.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회복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따뜻한 음료가 특히 효과적일까요? 생강차, 대추차, 국화차처럼 우리 전통에서 오래도록 마셔온 음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따뜻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항염 성분을 지니고 있어 관절 속에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여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여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나는 그냥 물만 마셔도 되지 않을까? 네, 따뜻한 물도 충분히 좋습니다. 몸을 깨우고 혈액을 순환시키며 관절을 덜 시리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자연의 약재가 더해진다면 효과는 배가 될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 따뜻한 음료가 주는 효과는 단지 관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위장이 풀리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관절 통증으로 힘들 때 따뜻한 음료 한 잔이 주는 위로는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서는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 아침에 마신 음료는 어떤 것이었나요? 커피였나요? 차가운 물이었나요? 아니면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었나요? 작은 선택 하나가 내 몸의 하루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1년 후의 관절 건강, 10년 후의 걷는 힘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한 잔을 선택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절 관리법입니다. 옛 어르신들의 생활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나누던 풍경. 단순한 습관 같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건강의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차 문화는 단순히 음료를 즐기는 행위가 아니라 관절과 몸을 지키는 생활 의술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추차, 생강차, 보리차 같은 따뜻한 음료가 늘 곁을 지켰습니다. 대추차는 피로를 풀고, 생강차는 몸을 덮이고, 보리차는 속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 차들은 단순히 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시골 어르신 댁에 가면 냉장고보다 솥에 올려둔 따뜻한 물이 먼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찬물은 뼈를 시리게 한다 라는 옛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지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공통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뜨거운 보리차와 허브차입니다. 특히 겐마이차 현미차와 구시아바 허브티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관절을 포함한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약재였습니다. 현지의 노인들은 따뜻한 차 한 잔이 하루의 몸을 깨운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평생 관절 상태를 보면 이런 지혜가 단순한 미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양 문화권에서는 차보다 커피나 찬 음료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년기 관절염 발병률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과연 따뜻한 차 문화가 관절 건강의 핵심 요인인가? 아니면 유전적 요인과 식습관의 차이일 뿐인가? 라는 논쟁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따뜻한 음료를 즐기는 문화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연구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작은 일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85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난 뒤 반드시 뜨거운 생강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이유를 물으면 이게 무릎의 불씨를 살려준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실제로 그분은 90세가 넘도록 지팡이 없이 걸으셨습니다.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랜 경험이 증명하는 지혜일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 아침 습관에는 따뜻한 한 잔이 있는가? 혹은 나는 여전히 찬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주 작은 선택의 차이가 10년 뒤 내 관절의 상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통차 문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싼 약이나 병원 치료가 아니어도 매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는 것. 따뜻한 음료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현대인이니 커피가 없으면 아침을 못 시작한다. 맞습니다. 커피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차갑게 또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이 문제이지요. 전통의 지혜를 현대 생활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커피 대신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설탕을 듬뿍 넣은 라떼 대신 허브티로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몸을 따뜻하게 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 문화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노년기의 관절을 지켜주는 생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도 그 전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옆에 작은 주전자 하나를 올려놓아 보세요. 내일 아침 걸음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무릎이 붓고 허리가 묵직할 때 옛날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찾던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차입니다. 단순히 몸을 덮이는 차가 아니라 실제로 관절 속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자연의 약재이지요. 생강에는 진제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여 통증을 줄이고 붓기를 완화시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이 진통제 사용량을 줄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들조차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음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을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생강이 단순히 양리적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생강은 몸속 혈액순환을 돕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차갑게 느껴질 때 생강차 한 잔이 몸을 속부터 덮여줍니다. 몸이 데워지니 마음도 풀린다 라는 말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왕이 겨울철에 감기나 관절 통증을 호소할 때 어이가 꼭 생강을 곁들인 차를 올렸다고 합니다. 차갑고 습한 기운이 몸을 해칠 때 생강은 가장 확실한 방패였던 것이지요. 전통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생강의 항염 효과가 실제로 관절 안에서 일어나는가? 아니면 단순히 위장과 혈관을 따뜻하게 만들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경험한 효험은 논문 몇 편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생강차의 또 다른 장점은 간단함입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강 몇 조각을 얇게 썰어 물에 끓이고 꿀을 한 숟갈 넣으면 됩니다. 당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꿀을 생략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따뜻하게 꾸준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나는 위가 약한데 생강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얇게 썬 생강 한두 조각만 넣고 끓여도 충분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점차 양을 늘리면 되고 혹은 대추나 계피와 함께 끓이면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강차는 단순히 관절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관절 때문에 시작한 습관이 온몸의 건강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관절을 위해 무엇을 마셨는가? 만약 답이 없다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생강차 한 잔을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생강이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내일 장에 가실 때 작은 생강 한 뿌리만 사오시면 됩니다. 몇천 원의 투자로 몇 달 동안 내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 한 알보다 병원 진료비 한 번보다 훨씬 값진 선택 아닐까요?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생강차는 약처럼 즉각적으로 통증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몸속 불씨를 살리듯 따뜻함을 더해주면 어느 순간 무릎이 덜 붓고 허리가 덜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생강차뿐 아니라 다른 항염 음료들까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단 한 잔의 선택이 내일의 관절을 바꾼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음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녹차를 떠올리실 겁니다. 또 최근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보이차를 즐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단순히 다이어트 차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두 음료는 사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항염 무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녹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 카테친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카테킨은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관절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관절염 환자들이 꾸준히 녹차를 마셨을 때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결과를 보고 약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한 보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녹차는 단순히 염증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관절 주변까지 영양이 더 잘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무릎이 붓고 아플 때 그것은 단순히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녹차는 이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중국과 일본에서 수백 년 동안 장수 지역 사람들의 공통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따뜻한 녹차를 즐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하루에 최소 5번 이상 작은 잔의 녹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차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었고 그 리듬 속에서 관절은 조용히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자가 녹차의 효과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테킨이 실제로 관절 속에서 얼마나 작용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낫다는 경험적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아닐까요? 이제 보이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이차는 발효 과정을 거친 차로 중국 운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음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발효 과정에서 항염 성분과 항산화 물질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차는 단순히 체지방 감소에만 좋은 게 아니라 관절 속 염증을 줄이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차에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 건강이 좋아지면 관절 건강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잃으면 염증 반응이 전신으로 퍼져 관절까지 영향을 줍니다. 보이차는 이 장내 환경을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관절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보이차에 대해서도 학계는 활발히 논쟁 중입니다. 보이차가 정말로 항염 효과를 가지는가? 아니면 단순히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효과 덕분에 관절에 간접적으로 좋은 것인가? 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몸무게가 줄고 혈당이 안정되면 관절이 편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즉,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과적으로 내 무릎과 허리가 가벼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효과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녹차나 보이차를 마실 때는 너무 진하게 끓이지 마시고 78~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진하게 마시면 카페인이 많아져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하루 2~3잔, 작은 잔으로 천천히 즐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갑고 달콤한 음료 한 잔 대신 따뜻한 녹차나 보이차를 한 잔 들이켜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내 무릎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허리의 묵직함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내 주방 찬장에는 어떤 음료가 들어있는가? 설탕 가득한 음료수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지켜줄 따뜻한 차일까요? 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날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얼음물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 순간의 청량감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차가운 음료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관절을 조용히 해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천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갑자기 얼어붙은 듯 긴장하고 혈관은 수축하며 관절 주변의 순환도 뚝 떨어집니다. 관절 안에 있는 윤활액이 순간적으로 끈적해지면서 통증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시리거나 허리가 뻣뻣해진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거지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한의학에서는 예부터 찬물은 뼈를 시리게 한다라는 말을 전해 내려왔습니다.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관절이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이 떨어지면 면역 반응이 약해지고 염증 물질이 더 오래 머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차가운 음료가 염증 회복을 늦추는 셈이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가 정말로 관절을 직접 해치는가, 아니면 단순히 위장과 혈류에 부담을 주는 데서 비롯된 간접적 결과인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름에 아이스커피나 얼음물을 자주 마신 날, 무릎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 경험이 바로 답입니다. 실제로 어떤 70대 어르신은 하루 종일 냉수를 즐겨 마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만 찾다 보니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이 진행 중이라며 약을 처방했지만 이분은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족 권유로 따뜻한 차로 바꾸고 나서야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일까요?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마시는 음료 중 몇 잔이나 차갑습니까? 혹시 습관처럼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는 물병이 늘 곁에 있지는 않나요? 지금은 별 문제 없어 보여도 10년 뒤 무릎 관절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음료를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무릎이 시리다고 호소하는 어르신이라면 최소한 아침과 저녁만큼은 따뜻한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더운 날씨 때문에 차가운 물을 찾더라도 곧바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차가운 음료가 단순히 관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위가 더 부담을 느끼며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긴장하면 결국 그 긴장은 관절에도 전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간단합니다. 시원함은 순간이고 따뜻함은 회복이다. 눈앞의 갈증을 시원한 음료로 해결할지, 아니면 내일의 걸음을 위해 따뜻한 음료를 선택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시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집 식탁 위에 항상 냉수병만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따뜻한 주전자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지, 작은 준비 하나가 내 무릎과 허리를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허리가 욱신거릴 때 달콤한 음료 한 잔이 위로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피곤할 때 콜라, 주스, 단커피, 순간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그 달콤함 속에는 관절을 조용히 갉아먹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몸속에 들어온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결과 염증 반응을 촉발합니다. 이때 생겨나는 활성산소와 염증 물질이 관절 안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붓고 허리가 무거워지고 손가락이 뻣뻣해집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마신 한 잔이 관절염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절염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관절염뿐 아니라 골다공증, 비만, 당뇨까지 함께 불러오는 연결고리가 밝혀졌습니다. 설탕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조용한 독처럼 작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팀은 관절염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단 음료를 제한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평소처럼 마시게 했습니다. 몇 달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음료를 줄인 그룹은 통증 점수가 크게 낮아졌고 진통제 사용량도 줄었습니다. 반면 단 음료를 그대로 마신 그룹은 오히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단순한 습관 변화가 관절 상태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설탕이 직접적으로 관절을 해치는가, 아니면 체중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라는 논쟁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에 더 많은 하중이 실리고 혈당이 오르면 염증이 커지는데 그 둘 다 관절에 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설탕은 관절 건강의 적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단 음료를 많이 마신 날은 몸이 더 무겁고 관절도 시큰거리지 않던가요? 그 순간적인 달콤함이 결국 하루의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럼 나는 이제 단 음료를 전혀 못 마시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체와 절제입니다. 콜라 대신 스파클링 워터에 레몬을 띄워보세요. 설탕 가득한 믹스커피 대신 꿀 한 방울을 넣은 따뜻한 차를 드셔보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관절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한 가지 달콤한 음료의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찾게 되고 끊으려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몸은 금방 적응합니다. 단 음료를 줄이고 따뜻한 음료로 바꾸면 2주만 지나도 입맛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설탕을 찾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내가 마신 음료 중에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몇 잔이나 될까? 만약 답이 적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기회입니다. 내 무릎, 내 허리를 위해 달콤한 유혹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선택입니다.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한 문장입니다. 달콤함은 순간이고 통증은 오래간다. 당장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내일의 관절이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설탕 가득한 음료 대신 따뜻한 한겸 음료를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걸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음료는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곤할 때 에너지 음료를 찾기도 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과유불급입니다. 커피와 에너지 음료 속 과다한 카페인이 관절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하루 1, 2잔의 커피는 괜찮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3잔, 4잔 혹은 에너지 음료까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칼슘 배출을 촉진하는데 이는 곧 뼈와 관절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은 떨어지는데 거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뼈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관절은 쉽게 닳아버립니다. 또한 카페인은 신체의 수분을 빼앗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분이 빠져나가면 관절을 보호하는 윤활액이 줄어들고 마찰이 심해집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가 뻐근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과정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절염 발병률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카페인이 직접적으로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일까? 아니면 수분과 칼슘 손실을 통한 간접적 결과일까? 라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분명한 건 커피를 줄였을 때
관절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에너지 음료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카페인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설탕과 인공 첨가물까지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기운이 나는 듯하지만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염증 반응은 더 심해집니다. 관절염을 가진 분들에게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요. 실제로 60대 남성 한 분은 하루에 에너지 음료를 2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찾았지만 몇 달 뒤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되었지요. 진단은 초기 퇴행성 관절염.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했고, 그제서야 에너지 음료를 끊고 따뜻한 차로 바꾸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후부터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시고 있는가? 혹은 에너지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고 있지는 않은가? 커피 한 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3잔, 4잔은 관절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절제와 대체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하루 1~2잔 정도, 그것도 식사 후에 따뜻하게 즐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따뜻한 허브차, 생강차 혹은 따뜻한 물로 바꿔보세요. 몸은 곧 달라진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커피를 마실 때 항상 물을 곁들이라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반드시 따뜻한 물을 함께 마셔 수분 손실을 보충하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그것이 관절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카페인은 순간의 각성을 주지만 지나치면 관절의 침묵을 무너뜨린다. 당장의 피곤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시는 커피가 내일의 무릎 통증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절제와 균형을 지켜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현명하게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한 잔 마시면 몸이 풀리고 관절 통증도 덜한 것 같아요. 실제로 술을 마신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긴장이 풀리며 통증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따뜻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절을 조용히 파괴하는 숨어있는 적입니다. 먼저 알코올은 체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 강력한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관절 안에 연골세포를 손상시키고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술은 몸의 수분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아침 술을 마신 후 입이 바짝 마르고 관절이 뻣뻣했던 경험 있으시지요? 관절 안에서 윤활액이 줄어들면 뼈와 뼈가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며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때 느껴지는 뻐근함은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관절이 실제로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어떤 연구에서는 소량의 레드와인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관절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량의 알코올이 혈관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관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염증 반응을 높이고 뼈의 회복을 방해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술을 줄인 분들이 관절 통증이 줄었다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한 분은 오랫동안 저녁마다 맥주 한 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도 잘 오고
몸도 풀리는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지요. 그러나 몇 년 뒤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술을 끊고 대신 저녁마다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무릎 붓기가 크게 줄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술이 나를 편하게 해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더군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나는 하루 혹은 일주일에 술을 몇 잔이나 마시고 있는가? 혹시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관절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한 잔이 쌓여 내일의 통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술자리를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대체와 절제입니다. 술잔 대신 따뜻한 차잔을 들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혹은 술자리에 꼭 함께 해야 한다면 알코올 대신 무알코올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순히 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절 통증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알코올이 주는 따뜻함은 착각이고 남는 것은 파괴입니다. 관절은 술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러나 따뜻한 음료는 그 반대입니다. 관절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술잔을 들기 전에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잔이 내 무릎과 허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해치는 것인가? 선택은 늘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관절의 통증은 단순히 뼈와 연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긴장, 불안, 스트레스가 함께 더해질 때 통증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아픈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따뜻한 음료 한 잔이 주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행위는 두 가지 효과를 줍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천상승을 통해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손에 따뜻한 잔을 쥐고 그 온기가 손끝에서 팔을 타고 올라올 때 우리 뇌는 나는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순간 긴장된 신경이 이완되고 통증의 체감 강도는 실제로 줄어듭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의 한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를 나누어 주고 심리적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신 그룹은 더 친근하고 안정된 태도를 보였고 불안과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음료를 마신 그룹은 긴장과 경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감정 조절 영역이 따뜻함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관절 통증을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관절염 환자들은 흔히 만성적인 통증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과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단순히 몸을 드는 것을 넘어 마음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며 나는 여전히 내 몸을 돌보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심어줍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마음의 무거움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놀랍게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편해지고 일상의 만족감이 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니 삶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가 실제로 통증을 줄이는가 아니면 단순히 기분 전환에 불과한가 라는 질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기분 전환이 실제로 통증을 덜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도 충분히 효과 아닐까요?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 자극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피곤하고 지친 날,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녹였던 순간, 그때의 편안함이야말로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릎이나 허리가 시큰거려 마음까지 무겁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스스로를 위해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조용한 음악을 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은 결국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염증 반응도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며 면역력까지 좋아집니다. 즉, 따뜻한 음료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양방향 약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내 관절을 위해 무엇을 마시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을 위해 무엇을 마시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관절 관리와 마음 관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따뜻한 음료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오늘부터 그 한 잔으로 몸을 살리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따뜻한 음료가 관절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또 어떤 음료가 위험한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바로 생활 루틴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도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아침 한 잔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관절이 뻣뻣한 이유는 밤새 천이 떨어지고 혈류가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몸속이 깨어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꼭 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물만 따뜻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루틴은 점심 이후에 휴식 한 잔입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지요. 하지만 그 커피 대신 녹차나 보이차를 선택해 보세요. 소화를 돕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며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걱정되신다면 카페인이 적은 보이차나 허브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루틴은 저녁 식탁 후에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생강차나 국화차가 좋습니다. 관절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녁 술 한 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관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루틴은 외출 시 준비하는 작은 보온병입니다. 집에서만 실천하면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도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 다니면 언제든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카페에 가더라도 아이스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주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몸은 금방 그 차이를 알아챕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팁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실 때는 천천히 소리를 내지 않고 한 모금씩 음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들이키는 것보다 마치 몸속에 따뜻한 햇살을 흘려보낸다는 마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이때 심리적 안정 효과까지 2배가 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정말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며칠 안에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은 몇 달, 몇 년 뒤에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의 본질 아닐까요? 70대 남성 한 분은 매일 아침 찬물만 마시던 습관을 바꿔 따뜻한 물 한 잔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아침에 무릎이 덜 뻣뻣해지고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등산도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약이 아니라 루틴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 하루에는 따뜻한 음료 루틴이 몇 번이나 들어있는가? 만약 없다면 오늘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기억하세요. 그 3번의 따뜻한 음료가 무릎을 살리고 허리를 회복시키며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작은 보온병 하나, 생강뿌리 몇 개, 녹차 잎 조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의 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 한 잔의 따뜻한 음료가 관절 속 염증을 줄이고 무릎과 허리를 지키며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강차, 녹차, 보이차, 국화차, 따뜻한 물 한 잔. 모두 집 안에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차갑고 달콤한 음료, 카페인 과다, 그리고 술은 관절을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순간은 달콤하거나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일의 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 위에 세워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따뜻하게 하면 살고 차갑게 하면 다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의학도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따뜻한 음료는 혈류를 살리고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반면 차가운 음료와 알코올은 염증을 키우고 뼈를 약하게 하고 삶을 짧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공식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오늘 저녁 술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냉장고에서 꺼낸 물 대신 든 물 한 잔, 설탕 가득 음료 대신 꿀 한 방울 넣은 허브차 한 잔. 그 작은 차이가 1년, 5년, 10년 뒤의 관절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십니까?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관절은 매일 회복을 시도합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선택을 해줄 때마다 관절은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70세 남성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술이 없으면 잠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따뜻한 차 없이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의 무릎은 더 이상 붓지 않았고 걸음걸이는 가벼워졌습니다. 이 변화는 의사가 준 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내 손에 들릴 잔은 어떤 잔일까요? 술잔일까요? 아이스컵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찻잔일까요?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따뜻한 한 잔은 몸을 살리고 마음을 회복시키며 내일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료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서로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관절은 오늘의 선택으로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은 더 가벼운 걸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